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딱딱한 경제책을 쉽고 편하게 읽어드리는 줄라이의 소소한 경제 읽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에서 무역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의 진짜 의도입니다. 무역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의 진정한 의도는 다른 데 있다. 트럼프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전면전으로 몰고 가면 승리를 하더라도 미국이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의 재선에도 불리하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철강,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도 올라서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지지층의 여론도 돌아설 수 있다.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수입 제한 조치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을 오래 하면 세계 무역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이 중국만을 콕 찍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세계 무역 전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다. 하나는 2017년에 시작한 제조업 리쇼어링, 대규모 감세 정책, 1918년에서 19년에 실시할 인프라 투자, 북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징검다리로 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휘청거리게 할 결정적 한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시각을 분산시키는 연막으로서 무역 전쟁을 이용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집권 1년 차에 던진 첫 번째 카드는 제조업 리쇼어링이었다. 미국의 경제나 산업은 자본을 투여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힘들고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임금을 올리는 방법은 미국 밖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서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는 것뿐이다. 트럼프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강행했다. US 스틸, 애플, 캐리어, 월마트, 포드, GM 등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기업들도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서 트럼프는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 감세 카드를 꺼냈다. 감세 카드는 제조업 리쇼어링에 추가 동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수를 떠받치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핵심 카드로 사용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가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물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감세 효과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달랐다. 감세를 해주는 대신 확실하게 기업을 압박했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막무가내식 행동이 뜻하지 않은 효과를 냈다. 그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거친 말과 막무가내식 압박은 한편에서는 정신병이나 심각한 성격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낳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실제로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사람들은 감세라는 당근을 받고도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트럼프가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효과는 확실했다. 감세가 확정되자마자 월마트를 비롯해서 미국 기업들이 보너스를 풀고 최저임금을 올렸다. 애플은 외국에 묻어둔 2,500억 달러를 미국으로 들여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에 트럼프가 꺼낼 최고의 경제 카드는 1.5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다. 그러나 역시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트럼프가 공언한 1.5조 달러 상당의 인프라 투자 금액 중에서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10%에서 20%에 불과할 것이다. 나머지 80에서 90%를 민간이 투자해야 성공한다. 반대자들은 정부 부담 비율만으로도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 장기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민간 투자는 총 규모가 너무 커서 유치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필자는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1.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1조 달러의 핵무기 현대화 사업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미리 던져놓은 숨어있는 신의 한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1조 달러의 핵무기 현대화 사업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신의 한 수는 북한의 김정은과 강대강 대결을 유지한 것이다. 여기서 무역전쟁은 2017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조업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와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징검다리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징검다리로밖에 쓸 수 없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일부 품목에서는 자신의 일자리 확대 정책, 지지층 확대 전략과 충돌하여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키스톤 XL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샌드 오일 산지인 캐나다 엘버타주와 정유시설을 갖춘 텍사스주를 연결하는 1800km 길이의 송유관 건설 공사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커서 4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2017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키스톤 XL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송유관을 반드시 미국산 철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업계의 반발이 크자 물러섰다. 왜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지지층 중 한 곳인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업계가 트럼프에게 반발할까? BP, 쉐브론, 쉘, 엑손모빌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는 송유관 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 언뜻 한국산 철강의 수출을 막으면 미국 송유관 회사에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석유, 천연가스 업계가 계열사로 거느린 미국 철강 업체는 송유관 시장 규모가 작고 이익도 적어 생산량을 크게 줄였으며 필요한 물량의 50에서 60%를 수입한다. 수입산의 비중이 30% 미만인 다른 철강 제품에 비해 송유관은 비중이 훨씬 높다. 무역 전쟁으로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 석유, 천연가스 업계의 원가가 높아진다. 트럼프가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철강 무역을 규제하면 미국 내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커진다. 2015년 기준 미국 내 석유, 천연가스 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1034만 700개로 전체 일자리의 5.6%다. 이는 철강 산업보다 70배 많다. 14만 개의 표를 얻으려다 70만 개의 표를 잃을 수도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대부분 이런 셈법 안에 있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수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그들의 시장이나 이익을 잠시 늘려준 후 재선과 연관해서 표가 많은 계층에게 손해가 날 만한 시점에 이르면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징검다리 전략일 뿐이다. 오늘은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에서 무역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